영화 촬영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과 일일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지켜서 영화를 제작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영화 제작 발표 때 했던 말입니다. 이를 본보기로 우리나라 영화계의 노동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영화 기생충이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한국 영화계 한 획을 그었지만 또 하나의 본보기가 된 것이 바로 표준 근로 계약서였습니다. 관련한 얘기 이경석 노무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생충이 우리 영화계에 남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 촬영 당시에 모든 스태프들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일했다 이러는데, 봉준호 감독은 이게 자신이 한 최초 일이 아닌데 좀 민망하다 뭐 이런 겸손까지 얘기했습니다마는, 새삼 영화계의 영화 노동계 표준 근로 계약서 이 의미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우선은 2018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거기에 이제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 이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계약한 경험이 있는 스태프 비율을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이 스태프 비율이 2012년에는 22.7%, 2016년에는 53.1%, 2018년에는 74.8%의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점점점 이제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하고 체결하는 것이 영화 산업에 좀 확산되고 있고, 이제 이것이 관행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어떤 게 이제 장점이었던 것 같냐라고 복수응답으로 물어봤었는데요. 거기 이제 62.7%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이 보장되었다. 그리고 57.2%가 근로시간이 준수되었다. 그리고 55.1%가 4대 보험 가입이 되었다. 이 부분이 장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영화계 업종 자체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표준 근로 계약서가 이제 확실히 영화계 스태프들이 이제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로조건 향상에 일조하였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 기생충 역시도요. 전 스태프들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영화가 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스태프들에게 적정한 근로시간 보장과 그리고 이제 급여 지급, 적정한 급여 지급 자체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 비용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고 질 좋은 영화를 만드는데 필요 조건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화 노동계의 표준 근로 계약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근로 계약서란 의미로 들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에. 그러면 그거는 이런 관행에서 상당히 멀었었던 모양이죠? 네, 우선은 일일 평균 근로 시간이 이 표준 근로 계약서가 안착화되기 전에는 하루에 14시간, 16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조차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업무의 형태나 이제 영화 스태프들의 구성들을 보면 이제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업무와 관련된 지휘 명령을 받아서 근로자로 인정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식이 보통 도급계약, 위탁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을 좀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의뢰 입장에서는 이게 의뢰 입장이죠. 스태프들이요. 제작사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임금을 적게 주거나 아니면 도급비를 아예 미지급하더라도 이 소송 외에는 별다른 구제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장시간 노동은 이제 표준 노동으로 가고 임금 체불과 같은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전 산업 제작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배급사, 그다음에 영화 노동자들 모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 토론을 해서 만들어낸 게 표준 근로 계약서입니다. 네.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이게 중요한 핵심 또 키워드가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에서도 법원에서 이 근로자성 인정 문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는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예. 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의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은 근로자로 인정이 돼야지 이제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플랫폼 노동자, 그 기존에 이제 영화계 스태프들 아니면 방송계 지금 이제 스태프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법에 자각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근로자성 인정 문제가 이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준 근로 계약을 맺었다. 바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 근데 영화계는 아무래도 다른 사업장과는 근로 환경이나 여건이 다를 텐데 영화계 내에서의 표준 근로 계약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약간 이제 다른 형태입니다. 네. 영화계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영화의 제작 단계가 보통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세 가지 프로덕션 제작 과정에 대한 근무 장소도 세분화되어 있고 제작 단계별 세부 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 단계에 대한 소정 근로 일수도 세분화하도록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업무를 위한 준비 시간, 대기 시간, 이동 시간, 정리 시간도 이제 근로 시간으로 보도록 이제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데요. 네네. 보통 영화를 촬영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나 이러한 이제 휴게 시간들,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을 보느냐 마느냐 항상 법적 쟁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쟁점을 노사 간 합의로 이제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대 보험도 이제 가입하겠다.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보험 가입을 명시하는 이유는 이제 영화계 스태프들이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기간이 짧으면 1개월, 길면 6개월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 이상이 되면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기간들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4대 보험도 가입을 명시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완전한 근로자로 또 인정받은 또 하나의 요소죠. 자, 영화 제작의 계약 관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영화인과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이런 등등 계약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계약을 할 때 누가 사용자가 되고 누가 또 근로자가 이렇게 되는 관계입니까? 보통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사용자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제작사에 참여해서 일하는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품이라고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향, 이제 편집, PD 이런 이제 스태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근로자로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정부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런 계약 조건에. 네, 우선은 표준근로계약이 제작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화투자사와 제작사, 영화산업노조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노사정 이행 협약을 이제 맺어서 본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을 도입하자라는 이제 합의 자리를 만든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네. 도기법 3조의 8이 있습니다. 네. 여기 임금체불 및 표준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영화발전기금 재정지원사업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조항도 삽입을 해서 이 표준근로계약서가 영화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기한 바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표준 근로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대응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표준근로계약서상에서 근로지사의 지위를 인정받는 지금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때문에요. 네. 노동청의 진정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신속하게 해결이 가능하도록 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이 표준 계약 관계, 이 근로 계약서를 쓴 것이 2014년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 이후부터였다. 그러면 불과 이것이 시행된 것이 몇 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대기업이라든가 든든한 제작사가 있는 영화는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10억 미만의 저예산 영화 이런 표준 근로 계약이 이런 환경에서도 가능합니까?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우선은 뭐 그 영화 제작사의 의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표준근로계약서가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4%이 정도면은 나머지 한 25%는 아직 작성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보면은. 네, 근데 이제 표준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요,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서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네.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근로자냐라는 근로자 지위가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네. 우선은 이 절차가 상당히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노동청에서 이제 임금체불이나 장시간 노동이 발생한 경우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만약에 노동청에서 근로자 지위가 불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이나 아니면 이제 장시간 노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가 지급 여기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신이 근로자냐,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그 기본적인 조건들. 지난번 플랫폼 배달업체 노동자들도 법정에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당신이 근로자냐를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은 그 사용자의 지휘 명령 아래, 그다음에 이제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단어가 어렵죠. 네, 일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뭐 출퇴근이나 근로 시간에 적용을 받는지, 사내 규칙을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은 이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전속적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3자를 이용해서 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제 이 업무를 하는데 손해를 내가 지는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대법원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 하나하나에 맞게 실제로 이게 어떠한 상태인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런 문제들, 그런 질문들이 바로 다음 질문에 있는 이 방송계에서의 근로 지위 문제입니다. 자, 영화계는 이렇게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 표준 근로 계약제가 정착화되고 가고 있는데 방송계 여전히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 있는 지역 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14년간 일했지만은 소송에서 패한 데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네, 우선은 그 돌아가신 분은 이재학 PD님으로 이제 청주 방송에서 1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재학 PD는 이제 매월 제작비 명목으로 120에서 16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열악한 처우다. 그리고 또 막내 작가들이 돈도 한 6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니까 2018년 4월경에 이제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주 방송에서는 이재학 PD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켰고요. 즉 이제 해고된 것이죠. 그래서 이재학 PD는 이게 부당해고다를 주장하면서 2018년 8월경에 청주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판결 결과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1월 22일에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2월 4일에 좀 생을 달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왜 패소를 했을까요?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했던 것일까요? 네, 우선은 그 이재학 PD가 근무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문을 좀 더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텐데 아직 판결문을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청주지법은 이재학 PD에 대해서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다. 그리고 또 회사는 이재학 PD에 대해서 근태를 관리하거나 징계 등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청주방송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부수적 업무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라는 이제 이유로 사용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회사 동료들이 사측편에 서가지고 사실과 다른 증언으로 이재학 PD를 공격하거나 PD에게 유리한 증언을 사실대로 진술한 동료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지금 청주지법이 1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14년간 정규직과 다름없는 업무들을 통해서 실질적인 노동자로 근무했는데 왜 다시 노동지 확인 소송이라는 걸 했을까요? 이게 어떤 소송입니까? 어떤 걸 증명하려는 소송이었습니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소송입니다. 우선 네. 회사 측이 프리랜서,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근로자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자의 지위를 이제 소송을 통해서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위 명령을 받고 사용 종속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이재학 PD는 증거를 한 56개나 제출하였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이제는 비정규직 동료들의 이재학 PD의 근무 실태에 관한 진술서가 이 56개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 진술서와 관련해서 동료들한테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정규직 동료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이러한 이제 증거가 채택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자, 유족 책임의 큰 원인이었다고도 하고요. 네. 네, 자, 유족들은 월급 겨우 160만 원 선을 받았던 말로만 그럴듯한 프리랜서 PD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방송계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든 어디에서든 방송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이제 2019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방송 노동자들의 비율이 한 38.6%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2016년에는 이한비 PD가 이제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과로와 업무 때문에 생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었고요. 네. 이번에 이재학 PD는 프리랜서라고 이 청주방송에서 근무했지만 자기 본인들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투다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제 방송계의 열악한 환경이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영화계와 방송계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영화계가 이제 차차차 그래왔던 것처럼 방송계도 이제 사용자들, 이제 근로자들 이게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정부가 이 부분을 이제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계도 표준근로계약서 정착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차 이제 방송제작 스태프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재학 PD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방송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석 노무사였습니다.